자, 74번입니다. 수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항은 7로 시작하고 가하나를 만족할 때 50번까지 항의 합의 모습이 258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항의 값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 가하나를 보니까 일단은 뭐 간단합니다. 항의 번호가 1, 2, 3, 4에 대해서는 바로 4를 빼야지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 n 다음에 n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6주기 함수, 그죠? 이렇게 됐더니 항의 번호를 6개 크게 했다는 얘기는 6개씩 돌아가는 6주기 함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1, A2, A3, A4, 그 다음에 A5, A6, 그 다음에 한번 끊고, 그 다음에 A7 이렇게 쭉 반복되는 거지. 이렇게 반복되다가 여기 있는 마지막, 그러니까 6개가 한 묶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6개가 한 묶음이 되다가 6개씩 한 묶음이 되면은 50개 중에서 총 몇 묶음이 나와요? 6, 8, 48, 8묶음이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8개의 주기가 돌아가면서 마지막 2개가 남지. 6, 8, 48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2개는 역시 마지막 2개니까 A49와 A50이 될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첫 번째 항의 값은 7입니다. 그러면은 요 가조건에 의해서 즉 항의 번호가 1, 2, 3, 4에 하나여 다음 항의 값은 4를 뺀대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의 값이 1, 2, 3, 4 요만큼의 하나요. 다음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를 만들고 이 녀석은 얘를 만들고 이 녀석은 얘를 만들고 이 녀석은 얘를 만들고 A4는 또 6을 만드는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얘는 뭐예요? 3을 빼니까 그죠? 3이 되고요. 4를 빼니까 3이 되고요. 그다음에 A5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맞죠? 자,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A5에서 4를 빼가지고 A7을 만들진 않아. 왜냐면은 항의 번호가 4까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적용되는 룰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찾는 A2의 값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편의상 잠깐만 K로 둘게요. 그러면은 A4는 K-4. 그러면은 A6은 K-4에서 한 번 더 빼니까 K 빼기 8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주기가 되는 거죠. 1번부터 6번까지의 항의 값이 7번부터 또 13번까지의 항의 그 값들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8번 돌아가죠. 8번 주기가 반복되고 마지막 2개가 남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2개는 역시 뭐예요? 주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니까 얘는 7이 되겠고요. 얘는 그 다음이니까 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싹 다 더했을 때 258이 된대요.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한 주기의 합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7, 3, 마이너스 1 더하면은 9에다가 K K가 3개 있네. 그러면 더하기 3K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3K 마이너스 3이 한 주기의 합이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8개의 주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K 마이너스 3 곱하기 8이 되고요. 마지막 2개 7과 K 빼먹으면 안 되겠죠? 7 더하기 K를 다 더한 것이 258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38이 24K 마이너스 24 더하기 7 더하기 K가 되고요. 정리해주면은 25K 그리고 이거 정리해주면 얼마가 돼요? 저 마이너스 17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17이 넘어가는 플러스 17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275가 되죠.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은 275 나누기 25니까 1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A2 즉 11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74번은 그냥 굉장히 쉬웠던 문제고요. 이 주기, 여기가 이제 6개를 한 주기로 하는 주기성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나서 1, 2, 3, 4에 대해서만 이렇게 룰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한 주기의 값들을 추적을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8번의 주기가 반복되고 마지막 2개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다 더한 것이 258이다 라고 하는 것. 쉬웠던 문제고요. 계산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75번입니다. 첫째 항이 A인 여기 위에 있는 그 자연수들은 바로 항의 번호 n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이제 항의 값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항 n이 1일 때에는 항의 그 값이 1, A1이 A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15번째 항의 값이 여기가 43이 된대. 여기가 이제 43이 되도록 하는 첫 번째 항의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적용시켜 가면서 패턴만 잘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뻔한 문제다. 자, 그러면 요 녀석 AN에서 그 다음 항 A 플러스 1로 넘어가는 룰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야. 그러니까 3의 배수면은 3, 6, 9, 12 이런 것들이잖아요. 걔가 되면은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1만 더해주면 되고요. 3, 6, 9, 12 이런 게 아니면, 즉 3의 배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렇죠? n의 값에 따라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바뀌죠. 거기다가 2가 되니까 곱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즉 2를 빼거나 아니면 플러스 2를 더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볼까요? A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항의 번호가 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1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 A2는 이제 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렇죠? 2를 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항의 번호가 2가 되었으니까 짝수인 거죠. 3의 배수는 아니지만 짝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를 다시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3은 뭐예요? 3의 배수 2기 때문에 1을 더해서 A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뭐 뻔한 건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은 A4는 짝수예요. 짝수 맞나요? 짝수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4니까 3의 배수 아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뭐예요? 그죠?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를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A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럼 5는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3의 배수 아니지만 홀수이기 때문에 2를 빼야 됩니다. 그죠? 2를 빼야 되니까 다시 A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때요? 패턴이 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끊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1, 2, 4, 5, 그 다음은 7, 8, 그 다음은 또 10, 11. 어차피 여기는 홀짝, 그 다음에는 짝홀, 그 다음은 홀짝. 어때요? 홀수 짝수가 어쨌든 순서는 바뀔 수 있어도 홀수 짝수가 한 번씩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의해서 2를 뺐다가 더했다가 혹은 더했다가 뺐다가 그래봤자 어차피 뭐가 돼요? 쌤쌤이잖아. 그러니까 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를 뺐다가 더하면 다시 A. 거기다가 이제 A 플러스 1로 증가했지만, 그죠? 3의 배수는 1을 더하는 거니까. 그래봤자 여기에다가 2를 뺐다가 더했다가 혹은 더했다가 뺐다가 해도 어차피 나 자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1, 2, 3 요거를 한 주기라고 봤을 때 한 주기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같겠구나. 2가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테니까 맞죠? 그렇게 되는데 이 한 주기가 건너뛸 때에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3에서 4, 6에서 7로 넘어갈 때에는 1이 커지는 거는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 색깔 바꿔서 이렇게 되니까 6에서 7로 넘어갈 때에는 A 플러스 2가 되고 더하고 빼기 하니까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9에서 10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가 A 플러스 2가 A 플러스 3이 되고요. 다시 또 한 번 더했다 뺐다 혹은 뺐다 더했다니까 더하기 3, A 더하기 3 그러다가 이제 A 13을 12에서 13으로 넘어갈 때에는 A 플러스 4가 되죠. 그리고 이것도 A 플러스 4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4는 43이 되어서요. A라고 하는 것은 39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패턴을 잘 찾는 문제였죠. 맞죠? 이것도 물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번 그 여덟 번째 토픽에서 그 배운 것을 확인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1, 4, 7, 10, 13번째만 골라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갖고 있다를 3, 6, 9, 12, 15에서도 똑같이 1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인 거죠. 어차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75번 같은 문제 자주 나오는 패턴인 거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규칙성을 잘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이런 것들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76번입니다. 수열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럴 때 20번째 항의 값을 1로 알려주고 63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구해버려요. 왜 63일까? 하하,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보니까요. 항의 번호 n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의 번호를 2배 크게 한 것과 2배 크게 한 것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것의 규칙이 서로 다르네요. 얘는 1만 빼면 되고 얘는 2를 곱했다가 1을 더해야 되는 그러한 규칙이 서로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1번부터 63번까지의 항의 합을 구할 텐데 이걸 우리가 A1, A2, A3을 다 찾아가지고 63개를 다 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푸는 문제는 물론 아니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규칙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A20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A1 그러니까 최대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2, A3를 관찰해 보면서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그 가나를 통해서 우리가 A20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보니까 간단해요. 바로 항의 번호가 2n 짝수, 2n 플러스 1 홀수잖아요. 그러면 A20은 짝수이기 때문에
A20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n자리에다가 10을 대입하면은 요 가를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죠. 왜냐? A의 20이라는 얘기는 n에다가 10을 집어넣은 거니까 A의 10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야. 걔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A20 1이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A의 10이라고 하는 10번째 항의 값이 2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A10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A의 절반 5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뭘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A의 5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항의 번호가 한 번에 확 줄어버리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A5는 지금 홀수예요. 홀수. 그러면 홀수니까 아래 걸 쳐다보고 n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A의 2an, 여기는 2an이죠. 여기는 2an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이라는 거지. 2a2죠. 이 n이 2였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따라서 A2라고 하는 것은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시 A2는 짝수, A2는 짝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다시 A1-1인 관계식으로 성립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바로 2다 라고 하는 시작값을 우리가 역으로 추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1번부터 63번까지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한번 써보면서 관찰을 해보자.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A1은 2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가면서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자. 관찰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A1이 2예요. 그러면은 A1이 2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각각. 그러면은 1이니까 얘가 누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1번이 바로 자기 번호의 2배와 자기 번호의 2배 플러스 1. 즉 A1이 얘하고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항의 값을. 맞나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요 A2라고 하는 요 값이 그 A1이 A2와 A3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맞죠? 항의 번호가 2배와 2배 플러스 1이 되니까. 맞죠? 그렇게 되면 그 값이 어떻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2배니까 2배가 아니까 2배가 되는 것은 1을 빼야 되니까 여기는 오히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2배 플러스 1은 오히려 2를 곱하고 1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은 A3가 5가 되는 거지. 맞죠? 사실 A3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었던 값이기도 했네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요 A2라고 하는 항의 값은 누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의 2배인 A4와 2배 플러스 1인 A5 이렇게 두 가지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이렇게 항의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을 빼니까 0이 되고요. 2배 플러스 1을 하니까 얘는 3이 됨을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아까 얘들아 A325라고 하는 것은 얘가 아니지. 얘가 A5의 3은 여기죠.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했었네. A3은 5예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그쵸? 이번에는 요 A3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2배 A6과 그 플러스 1이니까 A6과 7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다시 빨간색으로 요거 A3은 A6과 A7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빼기 1이니까 4와 그 다음에 2배 해서 1을 더하니까 1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거야. 맞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시간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를 싹 다 스캔해가지고 모든 값을 63번째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죠?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당연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최고의 방법은 그렇게 해야지.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면은 어떤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를 아직을 쳐다봐도 난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테마에 관련된 띄엄띄엄 봐가지고 어떤 규칙이 있을까를 관찰하기에는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한번 요 가와 나를 한번 다시 쳐다보니까 요 마이너스 1과 이 플러스 1에 한번 주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우리가 또 본능적으로 뭘 해봐요. 그렇죠? 뭔가 식을 더해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바로 2n 플러스 a의 2n 더하기 1 항의 값의 합은 바로 3배의 an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확인을 해볼게요. an의 값의 3배는 그 2n과 2n 플러스 1이라고 한 항의 번호의 합과 같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하고 얘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은 이거의 2배, 이거의 합은 6이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2 곱하기 3, 여기다 곱하기 3을 한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4하고 5는 보세요. 4하고 5는 아까 여기서부터 나온 거잖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3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바로 1의 3배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또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5가 4와 11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은 4와 11의 합 15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5의 3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충 느낌이 왔어. 아까 1과 5를 우리는 물론 구했지만 이렇게 1과 5를 내가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이게 두 개를 더한 것은 뭐다? 그렇죠. 2에 곱하기 3을 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정리해 봤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세로로 한번 써보자. 세로로 한번 써보면 이런 말이거든요. A1이요. A2와 A3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A2가 A4와 A5를 만들어냈고 A3는 A6과 A7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 A4는 A8과 A9 갑자기 이제 영어 쓰다가 한국말이 나오죠. A4, A8, A9 어색해. 자 그러면은 A5는 A10과 A11을 만들어내고요. A6은 A12와 A13을 만들어내고 A7은 A의 14와 A의 15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쭉 해나가는 거지. 가지치기를 쭉 해나가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끝은 63입니다. 그러면은 A15 여기 오른쪽 끝만 보자. A15는 누구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A의 30과 31을 만들어내고 그 A31이 A의 62와 A의 63을 만들어내는 거지. 물론 여기도 이제 쭉 써졌겠지만요. 그럼 보세요. 잘 봐봐. A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해가지고 31 그리고 쭉 빠짐없이 되다가 63까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A1부터 A63까지의 모습이 이 트리, 나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이 정보는 뭘 의미하냐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A1 어디 갔어? A1이 1인 것은 A1이 2점이야. 2인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A2와 A3의 값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바로 2 곱하기 3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잘 보세요. A2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 A4와 A5를 더한 게 바로 A2의 곱하기 3배고 A6과 A7을 더한 게 A3의 곱하기 3배예요. 맞아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물론 A2와 A3의 값을 각각 실제로 알고 있지만 그냥 그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를 A, B 좀 썼으니까 X, Y라는 값이라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3X가 되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3Y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개를 더한 것은 뭐예요? 3 가로 열고 X 더하기 Y잖아. 근데 X 더하기 Y는 바로 위에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X 더하기 Y인 그 직전 거에다가 뭐만 더하면 돼요? 3만 더 곱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한 것은 바로 위에 거의 총합 곱하기 3 이 한 번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더한 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패턴이라는 거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바로 이거는 x, y, z, w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3x,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3y,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3z,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3w니까 이거를 다 더한 거, 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다 더한 것은 3 괄호 열고 x, y, z, w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위에 거를 다 더한 것이 이거였으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것이 아랫줄을 다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줄을 다 더한 것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같은 패턴으로요. 2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3의 5제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즉 이렇게 싹 다 더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죠? 한 줄씩 끊어서 이렇게 관찰하면은 얘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이것은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그죠? 등 비수열의 합이지. 맞나요? 첫 번째 항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3짜리인 등비수열의 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식 한번 써볼까? 어떻게 됩니까? 그쵸? 공비가 3이니까 얼마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걸어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항의 개수가 되겠다. 맞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약분되니까 됐고요. 3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계산해 보시면요. 729가 되고 1을 뺀다라고 하는 거고요. 728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만 빠르게 보자.
A20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첫 번째 항의 값을 구했고 63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일일이 다 따르게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있을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쭉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얘를 만들고 다시 얘가 얘를 만들고 다시 얘가 얘를 만들고 어때요? 여기서부터 항의 하나가 항의 번호를 2배하고 그 플러스 1까지 두 개를 추가적으로 뒤쪽에 만들어 나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덧셈의 패턴도 파악해 보니까 바로 그죠? 이거의 합이 바로 앞에 거의 3배. 그리고 나서 또 이거의 합이 이 녀석의 3배.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합이 이 녀석의 3배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선생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한번 세로로 써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런 느낌의 수열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거 2니까 밑에 걸 다 더한 것은 위에 거의 3배, 아래 거 다 더한 것은 그 위에 거의 3배, 그 밑에 걸 다 더한 것은 그 위에 거의 3배라고 하는 패턴이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싹 다 더한 것은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 여기까지 맞죠? 한번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요. 쭉 한번 여러분들 직접 이런 패턴도 있겠구나 라는 거 경험해 보시고 비슷한 뭔가 느낌이 있으면은 이런 패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일단 오타 하나 잡고 갈게요. 여기가 1입니다. 1. AN으로 돼 있었는데요. A1입니다.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연속된 3개죠, 친구들. AN, 여기 뭐 순서가 이렇게 작아지지만 어쨌든 연속된 3개를 더하면 6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더해도 6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더해도 6이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더해도 6이고 그냥 순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작점 상관없이 무조건 3개를 연속해서 더하면 무조건 6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1번부터 11번까지를 더하래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뭐예요? 얘를 보여주고 얘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더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찾아도 되거든. 조금 더 순진하게 가면은 선생님 1번부터 11번까지를 다 더할 거니까요. 저는 이게 1, 2 있으니까 여기가 3이 돼야겠네요. 그래야지 합해서 6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더해서 6이 돼야 되니까 또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더해서 6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2가 돼야겠네요 하면서 여기가 2가 돼야 하면서 그럼 패턴이 나와요. 1, 2, 3 나오고 다시 1, 2가 시작됐으니까 그죠? 그럼 다시 1, 2, 3 나오고 1, 2, 3 나오고 1, 2 나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너무 맞아요. 잘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힌트의 의미는 뭐예요? 연속된 3개의 합이 6인데 처음 거 2개를 주고 나서 11개를 더하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꾸로 가도 괜찮겠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더해도 내가 몰라도 이거 합은 6, 이거의 합은 6, 이거의 합은 6 이렇게 가지고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내가 몰라도 합은 6이잖아. 근데 처음 2개의 짜투리를 괜히 준 게 아니겠지. 맞죠? 11번까지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6이라고 하는 그 세트가 3개의 세트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짜투리를 더해서 이제 11개가 되는 아마 출제자가 이런 걸 노렸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18이고요. 여기까지 3이 추가적으로 돼가지고 21이 되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78번입니다. 77번의 연장이죠. 일단은 여기도 오타가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이 2예요. 2. 두 번째 항은 3이고요. 연속된 3개 n 플러스 n 플러스 연속된 3개의 합은 상수가 아니라 n 플러스 1로 좀 변합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확실하게 보는 느낌은 요 가운데 항의 번호의 값이 그냥 합의 값이야.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3개를 더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항의 번호의 값이 항의 번호가 이 3개의 합과 같다 정도로 눈치를 채는 게 제일 빠르게 눈치가 채지겠죠. 그럴 때 1번부터 14번까지를 구하세요는 우리가 아까 77번을 풀었을 때의 느낌으로다가 첫 번째 항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3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속된 3개의 합을 n 플러스 1로 줬다는 얘기는 물론 이렇게 3개가 n 플러스 1이니까 합이 요 가운데 항의 번호 2죠. 그러면은 물론 얘를 굳이 찾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연속된 3개를 찾아낼 수는 있어. 그걸 이용해서. 하지만 출제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3개씩 묶으면 되는 거죠. 3개씩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3개를 다 더한 것은 가운데 있는 항의 번호 4와 같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찾아가시는 것도
그게 맞겠죠. 이렇게 13이 된다. 그죠? 여기 항해번호, 가운데 항해번호, 가운데 항해번호, 가운데 항해번호가 세 개의 합과 같다. 연속된 세 개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답은 뭐예요? 2, 3, 4, 7, 10, 13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5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11이 되고 이렇게 되면 23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16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최종 정답은 39가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계산은 마무리만 해주시면은 되는 문제였습니다. 9번입니다. 79번은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좀 표를 그려놨는데 일단 문제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나무에 이런 식으로 전구가 희한하게 박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10줄인데 그 줄의 개수, 10줄인데 위에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본다면 그 줄의 개수만큼 전구의 개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 10개의 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10개니까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5개의 전구가 이렇게 쭉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전구이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은 불이 켜지잖아요. 그렇죠? 불이 켜질 텐데 그 어떤 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n이 10 이하인 자연수일 때에는, 그러니까 10줄밖에 없으니까 일단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한 거예요. n번째 줄에 있는 전구가 n초 되는 순간 처음 커진대요. n번째 줄에 있는 전구가 n초 되는 순간 처음 켜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시작했으면 1초가 흐르면은 첫 번째 줄에 전원이 켜진다는 거야. 그 불이 켜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은 시작했을 때 2초 후에 두 번째 줄에 요거 두 개가 켜진다는 거고, 맞죠? 3초 후에 얘네들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해서 10초가 지나면은 마지막에 있는 요 10개의 전원이 켜진다라는 거지. 그런데 한 번 켜지면은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구는 1초마다 꺼짐과 켜짐을 반복한대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제 좀 표를 그려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줄입니다. 줄의 번호.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러면은 일단은 줄의 번호만큼 전구의 개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는 한 개, 두 번째 줄에는 두 개, 세 번째 줄에는 세 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줄의 번호이기도 하지만 그 줄에 있는 전구의 개수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로는요. 초예요, 초. 시작했을 때 1초, 2초, 3초, 4초 해가지고 총 14초까지. 왜? 14번까지 더할 거니까. 그렇죠? 자, 문제가 뭐냐면은 전원을 놓고, 그러니까 전원을 딱 흘렸어. 시작했어. 그랬을 때 n초가 되는 순간 켜지는 모든 전구의 개수를 다 더하는 것을 AN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건 뭐냐면은 바로 전원이 켜져 있는 것만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자, 시작했어. 1초가 딱 됐어. 그러면은 1초 딱 되면은 첫 번째 줄만 켜져 있겠지. 나머지 것들은 그 시간이 되어야 켜지는 것들이니까 처음에는 켜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즉 시작하고 나서 1초가 지났을 때에는 첫 번째 줄에 한 개의 전구만 켜져 있을 거야. 그래서 A1은 1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봐봐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전구, 요 전구가 지금 이거잖아. 그죠? 얘는 1초 후에 이제 처음으로 켜져 있지만 아까 나를 통해서 1초마다 꺼짐과 켜짐을 반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1초마다 켜졌다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꺼진 것은 체크를 안 했고 켜져 있는 것만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서 이제 2초가 되었어. 2초가 되면은 1초 때 켜져 있던 거는 꺼지고요. 새롭게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두 개의 전구가 켜지겠죠. 처음으로 켜져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뭐 4초가 그리고 나서 또 이 켜진 것은 또 꺼짐과 켜짐을 반복하고 있겠지. 계속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5초가 됐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다섯 번째 줄에 있었던 그러니까 5초는 여기지. 5초가 되면은 뭐예요? 일단은 요 1, 2, 3, 4초 때의 전구는 이렇게 딱 켜져 있다가 꺼짐과 켜짐을 계속 반복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초가 됐으니까 최초로 다섯 번째 줄에 있었던 요 다섯 개의 전구가 처음으로 켜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보세요. 요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그 해당하는 초가 될 때 처음으로 켜져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렇죠? 최초의 켜짐이 있고 계속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는 상황을 14초까지 선생님이 표기를 한 겁니다. 맞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죠. 그건 뭐냐면은 전구는
10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층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10초 그죠? 10초 때까지는 뭔가 새로운 상황이 계속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초 때까지는 얘네들이 처음으로 켜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초부터는 이미 한 번씩은 다 켜진 거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켜짐과 꺼짐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끝난 겁니다. 이쪽은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죠. 이쪽은 없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근데 문제 그러면 또 확인해 보자. 그럼 2초예요. 그러면은 뭐야? 이런 상황인 거지, 맞죠? 그러면은 얘만 켜진 거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개만 켜진 거니까 2. 자, 4 봐봐. 4를 보세요. 4는 뭐예요? 누굴만 켜져 있어? 이쪽과 이쪽만 켜져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2개,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4개. 그러니까 2 더하기 4. 그래가지고 6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자, 11초가 됐어요. 자, 11초가 되면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켜져 있으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가 되겠죠. 이게 되시죠? 여기 보이죠? 이만큼 맞나요? 그러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그러니까 연속된 홀수 5개니까 5의 제곱 5, 25가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한 말 이해하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했어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는 뭐라고? 연속된 자연수 5개. 맞나? 연속된 자연수가 연속 홀수 5개. 그러니까 항의 개수 5개의 제곱 5, 25.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 공식 자주 나오는 거 그 몇 번째 영상이냐. 아무튼 그거 아셔야 되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럴 때 뭘 구하래요? 1번부터 14번까지.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라 이거야. 다 더하세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되게 순진하게 가면은 자, 봐요. 얘는 얼마? 1. 얘는 얼마? 2. 봐봐. 세 번째 줄은 뭐예요? 1 더하기 3. 네 번째 줄은 2 더하기 4. 다섯 번째 줄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여섯 번째 줄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이렇게 더하는 것을 다 썸하여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각자 요런 것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얘들아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쓰고 지울게요. 여기다 1이고 얘는 2고 여기는 1 더하기 3이고요. 얘는 뭐예요? 2 더하기 4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 이렇게 싹 다 더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차피 더하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더하는 순서를 좀 바꿔도 되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좀 여기 빈틈 보이세요? 빈틈. 이런 빈틈을 서로가 서로를 메꾸어주면 좋겠지. 메꾸어주면 맞네? 메꾸어주면 어떻게 메꿀 거냐면 한번 이렇게 메꿔봤어요. 얘를 일로 올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냥. 상관없잖아. 어차피 얘네들은 다 지금 뭐예요? 그냥 더하기가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 괜찮잖아. 괜찮지 않니? 괜찮은 방법 같은데 내가 생각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빨리 감기로 편집을 해야 되나? 하지만 그것도 좀 지겨운데 아니 귀찮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무슨 의미예요? 1 더하기 2 얘는 무슨 의미예요? 1 더하기 해가지고 4까지 더하는 거죠. 얘는 무슨 의미예요? 1 더하기 해가지고 6까지 더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1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그렇죠. 8까지 더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이렇게 세 개는 밑에 세 개는 뭐예요? 1부터 해가지고 10까지 다 하는 거지. 1부터 해가지고 10까지 다 하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세 개 전부 다 맞네? 괜찮죠? 그렇게 되면은 계산 뭐 간단하잖아. 1 더하기는 3. 1, 2, 3, 4는 뭐 공식 써도 되죠. 2분의 4, 5. 그죠? 시그마 K. 그러면은 여기 10. 1부터 6까지는 2분의 6, 7 맞네요. 그러면 3, 7, 21. 1부터 8까지는 2분의 8, 9 맞네요. 이렇게 되면 4, 9, 36. 그리고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55. 55가 3개니까 그죠? 여기는 55 곱하기 3. 이렇게 165다.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자, 3 더하기 여기다 이제 확실한 것만 동그라미 쳐볼까? 3 더하기 10 더하기 21 더하기 36 더하기 165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여기가 13. 13에다가 21 더하니까 40, 34. 34에다가 36 더하면은 70. 70에다가 165 더하면은 235. 정답 맞네요. 그렇죠? 235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다가 이 방법이 제일 그래도 글쎄 아무튼 간에 내 생각은 뭐 이렇게 한번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마지막 이제 계산은 사실은 그 실전에 가면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해석이죠.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 문장제 문제가 이제 뭐 어떻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어떻게 문제를 보시고요. 문제에서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당한 표를 이용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그러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로 한번 연습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80번입니다. 좀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문제 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4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AN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x라는 원소로 만들었는데요. 그 x라는 원소는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 n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에요. 길이. 자, 그럴 때 AN을 2라고 하고요. AN을 원소의 개수래요. 얘들아, 일단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됩니다. 일단 그게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서 4n이 4란 얘기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그러면은 우리가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정사각형은 누구나 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대각선 두 개가 있지만 길이는 한 개죠. 한 개. 맞아요? 종류는 한 개잖아. 그러니까 x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그 하나는 루트 2인 건 알겠지만 그게 루트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루트 2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개수가 한 개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개수를 더할 거니까. 좋아요. 자, 그럼 우리는 만약에 A4 그러니까 A4는 바로 요거 한 개가 바로 답이다라는 거야. 무슨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5각형, 6각형, 7각형, 8각형 몇 가지 더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자. 관찰. 얘들아, 정오각형은 정사각형과는 다르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은 대각선은요, 이런 것들이 다 대각선이잖아. 하지만 서로 다른 길이를 갖고 있는 대각선은 뭐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대각선은 이게 그래봐, 이거나 대각선의 길이는 딱 다 같지. 그러니까 개수는 여러 개지만 서로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딱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집합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5개 정오각형의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도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체킹을 해보자. 뭐 이 정도가 하나가 되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정육각형 하나 가볼게요. 정육각형은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죠? 하나, 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하나, 둘, 셋, 그쵸?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육각형 맞나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맞죠? 자, 그럼 이것도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대각선이 있지만 여러 가지 대각선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맞나? 하지만 서로 다른 거는 딱 봐도 얘하고 얘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거 두 개가 겹쳐. 그러니까 우리는 표기를 해보자. 이렇게가 서로 다른 거고요. 그래서 A6은 얼마란 얘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 해봐야겠죠. 실각형은 그릴 때, 그러니까 이거 그릴 때에도 좀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정사각형은 뭐 누구나 다 그리고요. 근데 오각형은 홀수계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 개를 내가 딱 한 개를 주인공점으로 잡으면은 얘를 제외하면은 짝수계잖아. 맞나요? 걔가 정확하게 여기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는 6개는 뭐예요? 6개는 그냥 정확하게 절반인 3개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를 어떤 가이드가 이렇게 돼가지고 정확하게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전을 좀 시켜줄게요. 이것도 회전을 좀 시켜주자. 되나? 크기 조정. 회전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네?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절반을 잘라서 점이 하나, 둘, 셋, 왼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홀수계이기 때문에 어떤 주인공 하나 딱 찍고 얘를 딱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 2개, 왼쪽에 2개 딱 절반씩 2개. 맞죠? 왜냐면은 5개에서 1개 빼면 짝수계가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해보는 거지. 이런 게 의미가 있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7개는 어떻게 돼요? 7개는 하나 딱 찍고 나머지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몇 개? 점이 3개가 있어야겠지. 그건 선생님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찍고 3개니까 적당히 하나, 둘, 3개, 하나, 둘, 뭐 3개 하면 그리지 뭐. 그러면서 이제 느낌을 잡아서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그리겠지. 몰라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겠니? 몇 개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밖에 없겠지. 왜냐면은 이렇게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칭 구조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겹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도 이렇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A7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팔각형 그리기는 쉬우니까 왜냐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팔각형이 그려질 것 같아요. 맞나요? 연습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밖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있겠다. 세 개 있는 거, 세 개. 이렇게 있는 거, 세 개. 그렇죠? 이렇게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누구랑 똑같아요? 또 얘랑 똑같고, 맞나요? 또 얘는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A8은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갔을 때 25각형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떤 패턴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자, 저는 패턴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사각형은 한 개가 나오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 사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봐. 그러면은 왼쪽에 점 두 개, 오른쪽에 점 두 개인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한쪽만 바라볼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잘라본다면은 보세요. 어차피 이 점을 내가 택했을 때 이 점을 통해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어봤자 대각선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그냥 그거 말고 이 절반을 넘어가는 첫 번째 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세요.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점이 세 개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세 개가 있을 때 이 점을 내가 하나 택해 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은 대각선이 안 생기고요. 맞나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 그리고 절반을 넘어가는 것까지 첫 번째 것까지. 왜냐고 이렇게 가봤자 얘랑 겹치잖아. 맞나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내가 점을 하나 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점을 택했을 때 그냥 뭐다? 그렇죠? 그냥 이 옆에 있는 거 빼고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절반을 넘어가는 거 하나, 여기까지 세 개.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개수만 카운팅 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 어떻게 하면은 얘를 그냥 여기서 그냥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가 붙여서 그냥 한 개로 생각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렵지. 다시 한번. 여기다 하지. 여기다. 봐봐요. 어차피 두 개, 이건 두 개인데 어떻게 두 개냐면 그냥 이 점에서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그냥 이거랑 퉁친 거지. 개수를. 그러니까 그래서 왜 육각형이 왜 두 개냐면은 보세요. 절반으로 잘라봐. 그러면은 점이 세 개가 여기 몰려져 있죠. 점이 세 개가 이렇게 몰려져 있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절반으로 잘랐을 때 점이 세 개가 몰려져 있는데 그 한 개가 대각선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한 개, 두 개를 그냥 이 대각선을 여기다가 카운트하면은 그냥 뭐예요? 그 세 개 중에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보세요. 여기도 봐봐. 여기도 보세요. 너무 억지스러운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 점이 있잖아. 그러면은 한 개의 점을 택했을 때 얘가 만들 수 있는 대각선이 뭐예요? 한 개, 두 개,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 붙여서 세 개. 이렇게 생각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패턴이 좀 나왔다. 바로 n에서 만약에 n이 짝수잖아요. 이렇게. 짝수.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일단은 짝수를 절반으로 나눠.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해볼까? 그러면은 한쪽에 있는 점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한 개가 더 적은 대각선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봐봐요. 이렇게 봐봐.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대각선 하나, 둘, 세 개니까 한쪽보다 적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점의 개수보다 하나 작은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이 만약에 n이 홀수일 때에는 뭐 더 간단합니다. n이 홀수일 때에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두 가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홀수일 때에는 보세요. 홀수이기 때문에 한 점을 제외하고 절반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절반 반반이야. 맞나요? 그러면은 반반 나눠진 이 두 개의 점 중에서 바로 이쪽 하나는 빼야 되고 얘만 대각선이 되는 거죠. 좀 더 큰 걸로 가볼까요? 얘를 제외한 이렇게 반반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있잖아. 칠각형은요,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여기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두 개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해석하자. 홀수일 때는 일단은 점이 홀수에 있으니까 한 개를 빼고 절반으로 나눠. 한 개를 빼고 절반으로 나눈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면은 이 점을 빼고 절반으로 나누는 게 여기 세 개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이 녀석 바로 옆에 있는 건 대각선이 안 만들어지니까 한 개를 빼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를 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것도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까? 오각형인데 한 개를 빼고 절반으로 나누면 여기 두 개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이 녀석의 바로 왼쪽에 있는 건 대각선이 안 되니까 그거 한 개를 뺀 얘가 대각선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이 문제는 사실 그 계산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제 계산을 좀 잘 보도록 할게요.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죠? 4부터 25까지 AN이에요. 여기다 선생님이 좀 써볼게요. 여기. 이거 계산하는 거 잘 보셔야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저 합리적인 계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은 A의 4부터 25까지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죠? N을 4부터 25까지의 AN을 계산할 건데 지금 우리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N이 우리 마음속에 짝수 홀수로 나뉘어 버렸단 말이야. 나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짝수 홀수에 대해서 식을 좀 다시 한번 재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식을 좀 재구성을 다시 해볼게요. 짝수는 딱 봐도 그냥 N 대신에 EN, EN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EN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EN-1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는 짝수가 들어갔을 때 유효한 식이에요. 근데 E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짝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다가 짝수인 EN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야.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N-1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홀수하면 뭐가 떠올라요? 일단 당연히 EN-1이 떠오르는 건 맞아. 물론 좀 이따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일단 홀수하면 EN-1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는 홀수가 들어가야 이게 맞는 식이야. 그런데 EN-1도 홀수잖아요. 홀수. 맞나?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다가 EN-1을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A의 EN-1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잘 따라보세요. 요 자리에다가 EN-를 집어넣으면은 분자가 EN-2가 되죠. 그럼 나누기 2가 되니까 N-1이 되고 빼기 1이 한 번 더 들어가니까 M-2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거 그냥 지우고 그냥 M-2라고 쓸게요. 이렇게 M-2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런데 잘 봐봐. 여기 문제에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갖고 내려와요. 일로와. 자, 우리 N은 4부터 25까지 AN인데 우리는 그 AN 봐봐. N은 뭐예요? 4부터 연속된 자연수가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의도적으로 짝호를 나눴잖아. 그러니까 EN과 EN-로 나눴단 말이야.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야. 시그마 AN 항해 번호가 쭉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A의 홀수와 짝수로 이렇게 나눠봤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4부터 25까지의 항해 번호를 여기다 주는 것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항해 번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야 이게 서로 같은 효과가 날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요. 얘는 4부터 들어가니까 순서 자체가 4, 5, 6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짝부터 시작해서 짝홀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홀짝으로 순서를 줬잖아. 그러니까 조금 안 좋아. 왜냐고 여기 항해 번호를 어떻게 줄까? 뭘 넣어도 항해 번호의 시작을 어떤 걸 넣어도 시작이 홀부터 시작하자. 근데 우리는 시작이 짝부터 시작하는 게 원래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그 짝부터 시작하려면은 이 순서를 짝과 홀로 만들어 주려면은 그냥 홀을 EN-1이 아니라 이 녀석의 오른쪽에 있는 홀수인 EN+1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에다가 홀수를 집어넣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EN-를 집어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 맞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짝수부터 시작하는 카운팅 넘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홀, 즉 이 녀석을요 짝수 다음의 홀수는 당연히 EN+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EN+1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게 더 이 문제에서만큼은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보다도요, an 자리에다가 en 플러스 1이라는 포맷으로 생긴 홀수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요 n 자리에 en 플러스 1이 들어가면은 그냥 얘는 n-1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포맷이 아니라 이것을 시그마 a의 en 짝 그리고 그 다음 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4부터 25까지 들어갔을 때 이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려면은 그 항의 번호를 어떻게 줄까는 이렇게 주면 되겠네. 바로 2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됐죠? 봐봐. 2부터 시작하면은 4부터 시작해가지고 5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보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끝이 어디예요? 25로 끝나려면은 n자리에다가 얼마를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12까지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보세요. 한번 봐봐. 넣어보세요. 그러면 2 넣으면은 A4 더하기 A5. 그 다음에 3 넣으면은 A6 더하기 A7. 4 넣으면은 A8 더하기 A9 다 되잖아. 그러니까 4부터 빠짐없이 25까지의 효과와 같은 포맷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시그마 n은 2부터 12까지. 아까 AEN은 뭐였어요? AEN n-1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n-1. 그리고 뭐예요? A의 en 플러스 1은 여기 n-1이었죠? 그러니까 더 역시 n-1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이제. 그죠? 그러면은 시그마 n은 2부터 12까지 en-2가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계산이냐? 우리는 시그마 계산할 때 우리가 시그마 공식을 쓸 건데 물론 2를 밖으로 먼저 빼놔도 되지만 그렇게는 일단 안 할게요. 그럼 우리는 시그마 1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얘를 1로 바꿔주고 나중에 시그마가 나중에 이제 시그마 n이 1일 때를 따로 빼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그마 예를 들어서 내가 막 3부터 10까지를 계산할 거는 1부터 10까지에서 1부터 2까지를 빼면 되는 이런 요령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2부터 12까지니까 1부터 12까지를 하고 n이 1일 때를 따로 빼주면 되는데 봐보세요. n이 1일 때는 어차피 0이잖아 얘들아. 여기다 1 넣어봐봐. 어차피 0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곧 누구랑 같아요? 그죠? 그냥 n 1부터 12까지의 en-2와 값이 같다는 얘기죠. 괜찮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계산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를 각각 분류할 건데 2 곱하기 2부터 10이니까 2분의 12, 13 시그마 K 공식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12개니까 24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날아가니까 12 곱하기 13 하면은 36, 10이니까 156 빼기 24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13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 계산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는 게 맞아요. 요 계산. 사실 우리가 요게 80번을 풀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 나오는 결과이지만 어떤 이러한 패턴의 그 계산, 시그마 계산, 이렇게 짝홀이 나눠졌을 때 이거를 식을 조금 변형해서 한 번에 시그마로 잡아내는 연습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문제에서 이제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의 그 서로 다른 대각선의 종류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이 정도로 한번 소개를 해봤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짝과 홀이 나눠져 있을 때 이거를 시그마를 한 번에 잡아서 계산할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짝부터 시작하느냐 홀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en-1을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en 플러스 1로 잡을 것이냐 이런 생각도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의미가 있었던 괜찮았던 문제였습니다.